지금 2차 연립 2차야. 그러니까 연립 1차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1차식이 있고, 봐봐. 1차식이 있어. 그럼 얘를 연립하면 이건 연립 1차 방정식. 아니면 얘가 1차, 2차. 얘는 연립 2차 방정식. 이건 연립 2차. 2차, 2차를 연립을 하더라도 얘도 연립 2차.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은 둘 다 2차식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2차식이 연립이 돼 있어도 얘를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일단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구조는 어떻게 푸냐면 이 1차를 2차식에 대입해서 풀 거야. 얘는 좀 쉬워.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데 1차식과 2차식꼴 얘는 좀 쉽다고. 얘는 좀 풀이가 좀 쉬워. 그래서 1차와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1차식은 0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어디다 대입하자? 2차식에 대입하자. 그래서 일단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1차식을 어느 식에 대입을 시키냐면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1차를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일단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찾은 다음에 얘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야.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킨다는 소리지. 그러면 1차와 1차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2차식과 그냥 2차식이 지금 생긴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푸냐? 얘와 얘의 곱이 0이 된다는 소리는 1차식이 0인 경우와 또는 1차식이 0인 경우로 나눠지겠지? 그럼 이를 어떻게 푸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로 풀 거니까 얘가 2차식에 대입해서 한 번 풀고 얘를 2차식에 대입해서 두 번을 푸는 거야. 응?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해.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구조를 풀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찾아서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0으로 만들고 나서 1차식이 0이 되는 이 식과 2차식을 연립, 1차식이 0이 되는 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총 두 번 푸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근이 아니면 얘는 총 몇 쌍이 나오냐면 4쌍이 나오겠다 이거. 얘는 총 몇 쌍이 나오겠어? 중근이 아니면 2쌍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렵진 않다. 응? 1차를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1차를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를 일단 핵심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을 인수분해해서 두 1차 방정식을 얻고 나서 두 1차 방정식을 똑같은 미지수를 다른 미지 대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한다지. 각각 대입해서 풀어헤치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모두 안 되는 경우 밑줄 한번 쳐보자.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푼다. 이거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좀 깔끔한데 인수분해가 뭐 하는 경우야? 안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뭐 한다? 2차항 소거. 두 번째는 뭐 한다? 상수항 소거.
그래서 다시 뭘 만들어야 돼? 1차식을 또 만들어야 돼.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식에 대입? 2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로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모든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 되니? 그 다음에 XY라는 XY에 대한 대칭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니네가 이 알파하고 베타에는 좀 니네가 익숙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라면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세우라 그러면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이건 좀 익숙하지. 근데 니네가 이제 어느 거에 또 익숙해져야 되냐면 x랑 y를 합이 5랑 x랑 y 곱하기 6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x랑 y가 근이란 뜻이다, 얘들아. xy가 근이란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니네 만드는 거야. 뭐 t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5t 플러스 6이라 나오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란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란 뜻이고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란 뜻이라. 그지? 그래서 이 x랑 y의 합, 두 근의 합이 5, 두 근의 곱이 6이란 뜻이고 여기도 x라는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이 5, 두 근의 곱이 6이란 뜻이라고. 이거 좀 잘 좀 써놓자.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문자가 바뀐 것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꼭 알파하고 베타만 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알파와 베타를 니네가 근으로 보듯이 이 x와 y도 니네가 근으로 봐주면 된다고.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새로운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라.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를 봤을 때 이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를 우리가 보통 부정 방정식 이렇게 불러. 그러면 부정 방정식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조건이 자연수래. 근데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2가 4야. 이런 게 부정 방정식이야.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이런 게 부정 방정식이야. 그럼 곱해서 4가 되는 걸 만들면 되겠지. 1 곱하기 4, 뭐 2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한 개짜리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부정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xy가 자연수라 그러면 이 얘랑 곱해서 4가 되는 xy의 자연수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만약에 얘 조건이 없어 봐봐.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만족하는 xy는 셀 수 없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못 구한다는 소리지. 이런 걸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렇게 불러. 정수의 조건이 주어진다 또는 자연수의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아까처럼 인수분해 이용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정수가 되는 두 1차식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아니면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1차식은 1차식 정수꼴로 변형해서 부정방정식을 푼다.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변형시키는 거지. 그래서 실수 A, B에 대해서 00 아니면 판별식 써주면 부정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부정방정식도 우리가 좀 이따 해볼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만 해주면 되겠네. 보자. 2차와 1차에 연립되어 있는 연립 2차.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1차식을 몇 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로 풀어야 돼? 2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로 풀자. 그럼 2번에 보이는 저 2차, 1차식을 대입하기 쉽게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y 자리에 x-1을 대입하라는 뜻이야. 어느 식에?
1번식에. 그럼 대입해보자. x제곱 4x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y제곱이니까 x-2제곱은 20. 대입시켰지? 전개해서 풀면 돼. 그럼 이제 2차식을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4x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0은 0. 맞지?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6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얼마 나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그럼 얘를 2로 약분해보자. 2로 약분해주면 나눠주면 얼마 나오니?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그럼 인수분해가 3하고 1. 그 다음에 얼마로 되니? 4 하고 지금 계산 맞게 했나? 마이너스 8x x제곱 얘가 22구나. 20이 아니라 22. 얘가 22지? 그럼 22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8 나오겠지? 그럼 6을 나눠버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맞지? 그럼 x 값이 얼마 나와야 돼?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y 값 바로 구하자. 1차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x 3 대입하면 y 얼마? 1. 그치?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토탈 두 쌍. 그치? 근데 어차피 알파와 베타를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다음 거 한번 해보자. 2차와 2차 인수분해가 몇 번이 되니? 위에 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시켜볼게. 봐봐.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아라. 그럼 2로 묶어내면 x-y는 0. 그러면 x-y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1차식 몇 개 출현해? 2개 출현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x-y가 0일 때 한번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0이란 1차식. 그치? 그럼 아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구조니까 아래 거 2차식 6xy 플러스 2y 제곱은 4하고 연립 이렇게 해서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2y 제곱은 4하고 연립해서 두 번 풀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야. 한번 풀어볼게. 그럼 여기서 x는 누구야? y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냥 y 자리에 x 넣어보자. 그럼 x제곱 6x제곱 2x제곱은 4. 그럼 얘가 9x제곱은 4. 그럼 당연히 정수 나오니 안 나오니? 9분의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지. 근데 정수란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얘는 패스해주면 돼. 맞지? 그 다음은 여기서는 y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대입을 해주자. x제곱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제곱은 4. 이거 풀어보자. 좀 얘가 식이 긴데 얘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는 x제곱이 2 곱했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네. 이거 얼마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맞아? 아니구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x지? 얘가 마이너스 4x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4x 맞지? 마이너스 3x 제곱이네. 그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다시 음수 처리해주면 4x 마이너스 4는 0. 그럼 3하고 1, 2하고 2 해주면 나오네. 맞지? 그럼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0.
우린 누굴 찾는 거였어? 정수만 찾으면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네. 정수니까. 그럼 x값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럼 y가 얼마 나와? 0 아니야? 0 나오잖아.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4.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책 펴. 어떻게 푸냐면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좌우를 바꿔도 얘는 식이 똑같은 식이잖아. 얘를 대칭식.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써봐.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로 갖다 풀겠지. 얘가 17이야. 맞지 여기까지? 곱셈 공식. 그럼 xy가 8이었으니까 아니 4였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은 17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네.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럼 봐봐.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는 x랑 y랑 합이 5고 x랑 y랑 곱이 4일 때 한번 풀고 두 번째는 x랑 y랑 더한 게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한 게 4일 때를 푸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얘가 합이랑 얘가 곱이야. 그러니까 이 xy는 새로운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2차식을 만드는 건 많이 배웠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합 t지 플러스 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t-1, t-4가 0이면 t라는 값이 1과 4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x라면 얘가 y란 뜻이고 얘가 y라면 얘가 x란 뜻이랑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암산해도 되지. 둘이 더해서 5고 곱해서 4가 되는 거는 1, 4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가 1이면 y가 4, x가 4면 y가 1이란 뜻이라고.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도? 새로운 문자에 관한 방정식 만들면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4가 0이라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얘가 아까처럼 x라면 얘가 뭐가 되고 y가 될 거고 그다음 얘가 뭐라면 y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x가 되겠지. 그치? 근데 제곱 더했을 때 아니 세제곱이구나. 세제곱을 더했을 때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했어. 최대값. 언제가 최대값이니? 양수일 때지. 세제곱 1 더하기 64. 그럼 최대값은 65.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오겠니? 음수일 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65 나오네. 그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그랬지? 그지? 그럼 65에서 마이너스 65를 뺐으니까 얼마니? 130 나오면 되겠네.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걸 좀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와 베타의 곱과 합이랑 곱을 가지고 x에 대한 2차식은 잘 만들어.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뭐에 익숙해지라는 거야? 대칭식의 구조 때문에 얘가 5고 얘가 4일 때는 새로운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x에 대한 2차식만 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자에 관한 2차식. 그러니까 이 x랑 y가 근으로 보는 거지. 누구의 근이 되는 거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야. 그치? 얘는 누구의 근으로 보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로 보는 거고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로 보는 거고. 알겠지? 응? 네. 지금 공통근을 뭘로 잡고 얘들아? 알파로 잡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k가 0이라는 식과 그 다음 거 밑에 거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k가 0이라는 식하고 그치? 그래서 두 식을 뭐 하자 그랬어? k를 소거하기 위해서 더해버렸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k 알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알파를 묶어냈더니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래서 알파가 얼마랑 얼마 나와? 0이랑 1. 그럼 알파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가 0, k는 0. 그치? 근데 알파 1 넣어봐. 1 플러스 k 마이너스 2k가 0. 그럼 1 마이너스 k가 0. k가 얼마? 1. 그래서 k값 얼마? 0하고 1. 알겠지? 0하고 1. 더해서 얼마? 1이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무슨 식이라 불러? 대칭식. 그럼 아래 거 2번 식에서 x제곱 얘를 변형을 써보자. 지금 x 플러스 y제곱에서 얼마를 빼야 좌우가 같아질까? 얘는 2xy 남지? 얘는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몇 xy? 3xy. 그게 지금 누구라는 소리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는 소리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 이해 가니? 이거 이해 가니 식? 이렇게 변형하는 거? 그지?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얘랑 같잖아. 변형 공식 갖다 써버리면. 그치?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시켜봐. 그럼 2a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xy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 그치? 그럼 얘 전개해보자. 그럼 얼마 나와야 돼?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3xy 그럼 얘가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3xy가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3a제곱에 사라지면서 3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만드는 거야. xy가 얼마냐면 a제곱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아까 x 플러스 y가 얼마였어? 2a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x랑 y를 뭘로 보는 거야? 근으로 보는 거야. 누구에 대한 2차 시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누구다? x랑 y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t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이니까 이렇게. 지금 얘가 그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란 소리지.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니?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풀겠지?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4a제곱 사라지면서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 되겠지? 그럼 a 값은 얼마야? a가 지금 부등호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니까 마이너스 5지? 그럼 a는 4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 그치? 그럼 이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 최대값은 누구야? 1.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몰라. xy 놓고 대각선이 일단 17. 그럼 식 하나 만들 수 있지?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의 제곱 289 하나 만드시고 가로를 3만큼 늘려 x 더하기 3 세로를 3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3 가로를 3만큼 늘리면 y 더하기 3
그럼 처음 넓이가 xy인데 얘보다 30만큼이 준다. 이게 식인 거지. 맞니? 맞아? 그럼 아래 거 정리만 해보자.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xy 마이너스 30, xy 사라지겠지? 그럼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9네. 네, 마이너스 3을 나눠보자. 그럼 x 플러스 y가 13,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89. 맞지? 그럼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와 2차가 연립돼 있으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보자. 그지? 그러면 x제곱 13-x제곱이 289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6 13은 제곱하면 169지? 맞지? 여기까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6x 289 넘어갔어. 마이너스 몇이니? 120 나오지? 맞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얼마? 60. 맞아? 그지? 그럼 60이니까 뭐 곱하기 뭐 하면 되니? 그러니까 289 넘어갔지? 289 넘어가고 마이너스 13 60 60이니까 뭐하고 뭐 하면 되겠냐? 4하고 15 안 되고 어디 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얘도? 여기 피타고라스. 응. 어디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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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응. 아니 여기 써있잖아. 대각선이 17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289고 가로를 3만큼 줄이고 세로를 3만큼 늘렸더니 처음 땅의 넓이보다 30만큼이 줄어든다. 이 식 맞아. 맞게 썼어. 다 맞아. 여기서 식이 뭐 잘못됐나 본데? x a 3i구나. 플러스 3i구나. 이거 마이너스 9구나. 왜 자꾸 계산이 틀리지? 마이너스 9. 넘어갔더니 얘가 마이너스 몇이야? 21 나오지? 마이너스 21. 그럼 얘를 마이너스 3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는 7. 여기서 틀렸네. x 마이너스 y는 7이네. x 마이너스 y는 7. x 마이너스 y는 7. 그럼 다시 풀어야 되겠네. 그럼 y가 얼마가 돼야 돼? x 마이너스 7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7제곱이 289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에 49, 289. 그럼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4에 289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40 나오나? 맞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0 나오네. 아니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0. 어이구 뭐랑 되냐. 8하고 15 하면 되지? 15가 마이너스 8이 플러스 맞지?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8인 거니까 x가 15 x가 마이너스 8인데 양수겠지? 그럼 x가 15니까 y가 몇 나와야 돼? 8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럼 처음 땅의 넓이니까 x 곱하기 y 얼마야? 8, 5, 40, 8, 1은 8. 얼마 정도? 120 해주면 되겠네.